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이제 2021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30일, D-69일입니다. 어제 보니까 마침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MBN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하는 가운데 재밌는, 그러나 아주 무언가 좀 암수가 깔려있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25부터 27, 그리고 26일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사과했던 그날이죠. 그 즈음에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후보 교체 필요하다. 70.4%가 윤석열 후보의 교체가 필요하다.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의 교체 필요하다는 30몇 %예요.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제 대서특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보니까 또 조원진, 우리 공화당의 대표죠. 조원진 전 의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이 있는 한 흔한 이야기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난 1월 달에 홍준표 의원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즉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요즘 조금 바닥으로 슬슬 내려가니까 과거에도 늘 있어왔던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죠. 불과 한두 달 전에 이재명 지난 10월 10일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낙연과 이른바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 못한 상태에서 이낙연 전 후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좀 뜨악하게 외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당에서도 후보 교체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낙연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왔던데,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또 후보 교체로 나오는데, 이제 69일 남은 이 상태에서 후보 교체하면요 무조건 망합니다. 후보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단 한 사람의 입에서라도 나온다면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후보 교체론이 처음 나왔던 것은 1997년이죠. 이회창, 이인재. 당시 이회창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쭉 앞서 나가다가 그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병역 기피 의혹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꺾입니다. 그러자 이인재, 당시 경기지사입니다만은, 이인재 후보 교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와 같은 빈틈을 보이자 집요하게 야당 측에서,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자민련 야당 측에 있었습니다만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이인재 경기지사 독자 출마하겠다고 당을 깨고 나갔죠. 그 결과 50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2002년 대선 때도 당시 노무현 후보 된 다음에 잘 나가다가 지방선거 거치면서 팍 꼬꾸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것이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죠, 그때는.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정몽준 의원과 후보 단일화하라.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협의회가 생깁니다. 후단협. 그걸 후단협이라고 합니다만은 참 집요하게 노무현 당시 후보를 흔들었죠. 그때는 노무현 씨 끝까지 버티고 결국 정몽준 씨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서 성공을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역전했고, 플러스 거기에 당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저 뒤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김대엽이다, 기양건설이다, 다음에 박연차 아니죠, 그때는 윤여준에게 20만 달러를 주었다, 가짜뉴스 만듭니다.
물론 이 가짜 뉴스 나중에 다 처벌받고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자 다시 다 사면 복권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이 겹치면서 이겼지만은 그때 노무현 한마디면 골로 갈 뻔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MBS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4개사가 뭐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 4개사가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뭐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나 KSOI 뭐 등등등 RN서치에 비해서 MBS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가 가장 짜게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4번째 주 11월 해갖고 쭉 윤석열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게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이 목리 부리고 깽판 치면서 파업하고 제주도로 울산으로 설레설레 달릴 때 그때 일단 변곡점이 생기죠.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점점점 내려앉고 이재명은 근소하게나마 올라갑니다. 이러자 이제 드디어 보면 후보 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준석 씨도 뭐 최근에 얘기했더군요. 이 후보 교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은 그걸 흔들면은 그것이 내분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도 지금 어려운 싸움인데 내부에서 선수 갈아치우자, 선수 교체하자 계속 딴소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 후보는 후보대로 움찔거리게 되고 또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이적행위죠. 목표가 뭡니까? 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게도 묻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는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내려앉히고 자진사퇴시키고 홍준표를 끌어올리면 갑자기 뭐 이재명을 압도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처음 11월 5일 윤석열을 꺾고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저는 지금도 홍준표가 이재명을 월등하게 앞서 나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압도적인 윤석열을 꺾는 순간 윤석열의 힘이 다 쫙 홍준표에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69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후보 교체한다? 후보 교체하겠다 그 안에서 이른바 악의 다툼을 벌인다? 적전분열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 홍준표 의원도 지금 이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같이 홍준표로 교체하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 하는 가운데 그저 뭐 쏘구리가 기분 좋겠죠. 홍준표. 그러나 빙그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조원진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나 목표가 적전 분열 일으키고 흔한 이야기로 안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네가 되니 내가 되니 이렇게 싸우다가 허송세월하고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2기 정부를 만드는데 빗장 다리를 놓아주고 빗장을 열어서 오랑캐들을 갖다 쳐들어오게 사내관을 열어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까지는 뭐 홍준표가 뭐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하면서 그야말로 좀 수수방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이쯤 되면은 홍준표 의원도 결단해야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 공당의 일원으로서 명색이 국민의힘의 최다선 5선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2번씩이나 지냈던 사람으로서 뭐
뭐 윤석열과 뜻이 맞니 안 맞니 뭐 지향하는 바가 다르냐 이런 자꾸만 구구한 변명 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권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재명으로 하여금 문재인 2기 정부를 갖다가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빨리 선대위에 합류하십시오. 그래야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같이 홍준표로 선수를 교체하면 이길 수 있다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럴수록에 자기 자신이 원턴 원치 않던 자유우파 보수우파 분열에 어떻게 빌미가 되면은 빌미가 되지 않도록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식으로 그저 잘 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한 걸음 떨어져 앉아서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은근히 윤석열이 안 되길 윤석열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당신한테는 기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최소한 오차범위 아니라 오차범위 몇 배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 교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윤석열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애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 직전에 유타거란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갤럽 등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제가 인용 보도하면서 승산은 윤석열이 높은데 대선에 가면은 홍준표가 이긴다는데 홍준표만이 이긴다는데 이 어쩌리 유타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줄을 서 있던 뭐 김용환 전 의원, 김용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줄창 몇 달 동안 황태순 TV 열심히 뭐 본인이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딱 끊더군요. 그 외에도 뭐 주변에 많은 윤석열 쪽으로 줄 섰던 사람들 제가 그 말했다고 저한테 욕을 갖다 버지게 하고 있는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뭐 김영환 전 장관을 비롯해 그분들께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까? 이런 걸 모르면서 그래 명색이 국회의원을 갖다 몇 선씩이나 하고 장관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뻔한 겁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은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은 과거 97년 대선부터 2002년 대선부터 매 대선 때마다 이른바 드루킹과 같은 가짜뉴스 만들고 중상모략해서 그런 식으로 재미봐왔던 사람들 다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저 그때 그랬으면 어쨌을 텐데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어떡하든지 지금 뭐랄까 하강세에 있는 윤석열 더 이상 이른바 임계점을 치기 전에 임계점 쳐서 후보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군 비행사들이 얘기하는 파일럿들이 얘기하는 이제 실기한다 그러고 실속한다 그러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도 가도 이따없이 양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퍽 주저앉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돕니다. 비행기가 세 번 돌면 그 당시 파일럿은 하는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버리고 긴급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돌 때까지는 조종사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살리면 비행기가 다시 양력을 받아서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이 대목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도 굉장히 요즘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준석이 깽판 치고 있죠. 거기다 또 보니까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인가 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계 개편 택도 없는 얘기하죠. 정계 개편 무슨 정계 개편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어쨌든 자꾸만 잡음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지니까 굉장히 안색이 안 좋은데 김종인 박사, 김종인 위원장도 그 노예하신 분 아닙니까? 이럴수록 간단합니다. 자, 더 이상 이준석 문제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문제는 이준석을 투명인간 취급해라. 그죠? 치지도에 투명인간 취급하면 되고요. 두 번째,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 발 외로 꼬고 왼 새끼를 꼰다고 그러죠. 북한식 말로 하면 잘 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왼 새끼를 꼬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을 갖다 어떤 형태로든지 김종인 위원장이 끌어다가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도 선대 위에다 앉혀놓으십시오. 그래야 딴소리 안 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저 수수방관하고 왼다리 꼬고 앉아서 왼새끼 꼬고 앉아서 윤석열 되나 보자 라고 해서 진짜 만약에 문재인 2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다 그러면 이준석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당신의 정치 생명도 끝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당신을 찾겠습니까?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이공들 앉혀놓고 뭐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애들 데리고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명색이 당대표를 2번이나 지냈던 사람으로서 정말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멱살 잡고 끌고 오기 전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정권 탈환, 정권 교체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자기 희생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당신들이 살아왔던 그 정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역적보다 더 나쁜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수수방관했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보다 그래서 수수방관했던 놈들이 더 얄밉고 더 괘씸하듯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